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층 시사국의 유튜브 버전 킹천 가사국의 김기학자입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9층 시사국의 김종수입니다. 네, 사실 일본의 어떤 외교 정책, 일본 하면 역시 우리가 아베 전 총리를, 고 아베 전 총리를 떠올리기 마련이었는데, 이게 아베가 미리 예전에 그려놓은 그림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중국에게도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약간 무시무시한 그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을 현장에 가서 취재한 기자입니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이번에 취재했습니까? 이 아주 뜨거운 곳이죠. 오키나와 섬 바로 앞에 있는 이시가키 섬을 다녀왔습니다. 이시가키 섬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국내선을 타고도 오키나와 본섬에서 한 50분 정도 걸리고요. 안보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게 금방 느낌이 오실 겁니다. 와, 근데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자위대 미사일 기지가 한참 건설 중이었는데 이달 말, 3월 말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사일 기지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죠?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타이완으로 몰려올 경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대 함 미사일, 함정이나 이런 걸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고요. 근데 중국이 타이완을 가던 말던 일본이 뭔 상관입니까? 타이완 같은 경우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한 50년 정도 받았기 때문에 타이완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고요. 미국 못지않게 적극 개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지를 이제 완공된다고 하는데 어떤 미사일들이 얼마나 그럼 배치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미국에서 수입된 최신 미사일들, 그다음에 사정거리가 1000km가 넘는 미사일 한 1000개 정도 자체 개발을 해서 이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일본 정부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자위대 미사일 기지 같은 경우는 이게 타이완과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 요충지라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그만큼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것은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런 목소리를 하실 정도로 그들의 실망감, 불안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 하시는지. ずっとひどい政治が行われてて、特に沖縄に対しては全く聞く耳を持たないってことで、ますますひどい政治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独裁のような政治が進められました。そして去年の暮れに安保関連3文書が発表され、国会を通さず国民に相談もせずに閣議決定で決定されました。そして今年に入ってすぐにアメリカの大統領のバイデンに嬉しそうに報告に行きました。これを見た時は本当になんていう驚愕しました。この国は本当に民主主義じゃないんじゃないかと。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일본은 이제 침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범 국가니까. 그러기로 전 세계와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시다 총리가 요시다 독트린이라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부국 약병, 나라를 부강하게 하되 군사력은 보유하지 않고 미국에 최대한 의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탈피를 주장해온 보수들, 우경화 세력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 아베 총리가 2006년에 발표했던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책을 보면 제대로 된 군사력을 보유해야지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단순한 게 아니라 방위력을 증강할 수 있는, GDP 1%로 묶여 있었던 걸 2%로 늘리는. 잠깐 뭐라고요? 1%에서 2%로 늘린다고요? 국방비를요? 예. 개 많이 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간 늘리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본의 군사비 지출은 현재 9위 수준에서 3위 수준까지 올라간다. 3위요? 3위면 미국, 중국, 그다음 일본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팍팍 써야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GDP의 한 3.7% 정도를 쓰고 있고요. 진짜 많이 쓰죠, 미국은. 그래서 천조국이죠, 천조국. 근데 이게 바이든이 이거를 미일 간의 어떤 거래,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베 신조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근함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베의 아름다운 나라라는 책을 보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것들을 주창하고 쿼드 파더였던 게 결국엔 아베였다. 쿼드나 뭐 인도 태평양 전략 이해하시기 힘드시겠지만은 그냥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렇게만 딱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중국 왕따 전략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도까지 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거의 끼냐 마냐. 거의 끼면은 중국 수출 안 된다. 그래서 왜 우리는 잘 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예전에 쿼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뭐랄까 같이 이제 협력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좀 우리나라를 좀 일본이 좀 협력자로 생각해 주지 않을까요?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유사시 발생했을 때 최초로 갈 수 있는 해병대들이 오키나와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포커스가 타이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안보 전략 순위에서도 한국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무관심 전략으로 가겠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일본의 이런 군비 증강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가요? 이게 진짜 안보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도미노처럼 늘리기 시작하니까 중국도 늘리겠다, 필리핀도 늘리겠다, 호주도 증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 생활이 원래 4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2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군 생활이 어떡하냐? 호주 같은 경우에도 뭐 군 현대화한다, 뭐 여기도 핵 추진 잠수함 만든다,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국방 전력을 더 늘린다고 하고 필리핀도 미군의 군 기지를 더 써도 된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예, 방위비를 늘리고 군사를 더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안전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들은 안보 딜레마를 표현을 쓰면서 꾸준히 문제 제기했었죠. 그 반대죠, 사실은. 때문에 이거에 대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지금 이번 달 말에 일본의 이시가키 섬에는 미사일 기지가 완공된다.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뭐 따로 입장을 내지 않습니까? 해상 훈련을 기동 훈련을 실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상 국가화, 평화헌법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이제 군비 증강할 거야. 우리 이제 무장할 거야. 우리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런 거를 추구하는, 주장하는, 계속 이런 데 응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뭐 넷 우익. 근데 그때 옛날에도 그걸 취재 한번 하신 적 있다면서요? 김종수 기자가. 예, 제가 한 8년 6개월 전이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제일본인들의 특혜를 철회해야 된다는 재특혜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었던 사쿠라이 마코토. 제일본인이 뭡니까? 제일본 교포를 말하는 거죠.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에 대한 혜택을 철회하라는 운동을 한 이른바 혐한 운동 같은 거네요. 그렇죠. 역사적인 시각도 그렇고 이제 막말을 쏟아내고 뭐 욕도 쏟아내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혐오 발언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좀 대단히 골치가 아팠는데 이 사람이 8년 6개월 만에 가보니까 잠깐만. 그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 일본 제1당 당수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일본 제1당? 자민당? 아닙니다. 당의 명칭이 그냥 당의 명칭. 예. 당 명칭이 제1당이에요. 이거는 유튜브 영상 제목이 조회수 1000만 회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자민당, 뭐 입헌민주당이 있는데 또 일본 제1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제1당이야. 오케이. 거기에 당수세요? 예. 당 대표. 오. 잘 풀렸네. 영향력이 좀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 네트윅의 대표로 얘기하는 것과 한 당의 당수로 얘기하는 것과는 좀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에 발언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베 신조 총리가 피격된 것들이 한국의 어떤 특정 종교랑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고 또 GDP의 3%까지 방위비를 늘려야 된다. 국방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것도 공약으로 넣어놓고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일단 실제로 인터뷰 영상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0代、40代、50代の人たちの声を拾わなくて、その若い人たちが確かに何にも知らないでね、その韓国のことを好きだっていう人もいるかもしらんけれども、でも歴史問題知ってったらだんだん嫌いになってくるんですよね。以前は直接的になんていうんですか、世論に訴えかけることをしてたけれども、今はそれがなんていうんでしょうかね、政治の世界に向けてやら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それでも今の既存政党からすりゃはっきりものを言い過ぎてるんでね。やっぱり政治家に今なろうとし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が、やっぱりその尊敬する政治家はいら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我々が8年前に会った時には安倍さんの話をした記憶があるんですが、いかがなんでしょうか。多分その時も同じこと言ってるんですけども、安倍晋三っていうのは国賊以外の何者でもないと。で今言われていたね、じゃあ誰があなたにとって一番のね尊敬すべき政治家かっていう話をされてましたけど、私は李克強首相をイ・ワンヨンですね、イ・ワンヨンを尊敬しております。たとえ売国奴と言われようが何と言われようが、最後まで朝鮮半島から逃げずに己のね意思を通したっていうことで、こういう男になれればなとは思ってますけどね。徴用工問題もかつての1965年昭和40年の日韓基本条約の蒸し返しですよ。これ普通の国だったら加減にせえということでとっくの昔に切られてておかしくないんです。日本が甘いんです。その甘い日本を何とか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のが我が党の立場ですのでね。だからこそね、言葉で言えば断交ですよね。
日本と韓国は断交すべきだ。これは未だに変わっておりません。 이제 일본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익 세력들이 정치 세력화돼 있다. 그 다음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 후보를 내고 있다는 거는 계속 한국 입장에서는 주시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종수 기자가 이번 8년 만에 만나가지고 소심하게 뭔가 좀 이렇게 복수 같이 해줬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사쿠라 나코토의 이 오른쪽이죠. 제가 이쪽 가슴에 이제 태극기 배지를 하나 달아줬습니다. 이 사람 평생 처음으로 태극기를 배지를 달아봤네요. 誠さん、私にで8年ぶりの再会なんですが、何かお土産ありますかって。お土産日の丸でもあげようか。 일본 국기라도 줄까요? 그러는데. 이런 분이 있는 반면 이른바 지한파,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을 오히려 더 잘 이해해 주고 일본인이지만 일본인보다 더 한국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지한파 교수님을 이번에 또 만나 뵙고 왔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하토야마 전 총리입니다. 항상 한국에 깊은 사죄를 하고 피해자들이 인정할 때까지 사죄해야 되고 그러는 것만이 용서받는 길이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온 사람인데 하토야마 전 총리가 지난해 또 우당 이회영 선생 특별상을 또 하나 수상을 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일본 내 분위기가 어떤지 또 혐한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하토야마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공격하는지를 좀 들어봤습니다. 직접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죠. 普段で特別賞をもらうときに、その無料だとその話を感想の話のときに、その無限の責任下で、その謝罪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その当時にやっぱり未来志向的な立場から、両国が友好関係を発展と東アジアの平和構築のためにという努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たんですが、その時からしばらく時間は経ってはいるんですけれども、どうなのかということを伺いたいです。まず無限責任というところをもう少し申し上げると、日本という国が、朝鮮半島の方々に対して耐え難い苦痛を与えてしまったとすれば、やはり、彼らがもう謝らなくてもいいよとおっしゃってくださるまでは謝罪する気持ちを持ち続けるというそういう気持ちを持つことが非常に重要なことだとそう思っています。その考え方を日本政府がきちんと示せば、いろいろと金銭的なやり取りがあるようですけれども、金銭的な要求以上に私は精神的なことで日本が本当の意味で心から政府自身が謝罪しているという気持ちが相手に伝われば、私は今起きている例えば徴用工の問題とか慰安婦の問題なども解決していくと思うんです。でそれができていない日本政府として謝ったからもう二度と謝らなくていいよみたいな立場を示してしまうと、それは当然傷つけられた方々の気持ちは傷ついたままですから、それが一生消えることがないとそう思っています。したがってくどいようですけれども、日本政府が心からなる謝罪の気持ちというものを傷つけられた方々に示すことが何より大事だとそう思っています。 민주당 시절에 총리를 하셨지만 입헌민주당이 사실은 자신이 했던 민주당의 그런 것들을 다 이어받지 않았다. 그런 안타까움도 표현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정치 세력이 좀 없는 그냥 원로 정치인이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일본 국민들은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뭐 일본 국민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말하기 힘들지만은 일본의 분위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본의 20대, 10대 후반 팬들도 그냥 한국 간판이 있는 인생 네컷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고 아주 발랄하고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역사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정치를 하고 투표를 해야 하고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가 왔을 때는 또 어이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아무튼 오늘 이 오키나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시가키 섬에서 이달 말에 완공되는 미사일 기지 취재와 이것이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우익
옛날 내두익 그리고 지한파 분들까지 만나온 김종수 기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출연해 보셨는데 어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본방 3월 1일 방송이 됐는데 다 담지 못했던 중요한 인터뷰 내용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그다음에 언제든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공부하고 취재하고 와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방송에서 뵀던 그 아베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오늘 후토크를 나눠봤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우리도 일본이 뭐하고 있는지 호시탐탐 뭐하고 있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빠밤.